우진아. 병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침대를 밀던 손에서 힘이 빠지더니 몸이 굳어버렸죠. 박성재도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침대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우진아, 미국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유학 간 줄 알았는데 왜 여기 있어? 고성이는 황급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보? 성재야, 아버지랑 둘이 왜 병원에 와 있는 거야? 박진석 회장은 엘리베이터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와 침대에 누운 우진을 내려다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진이가 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가는 거야? 박성재도 충격의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었어요? 언제 한국 들어왔어요? 왜 병원에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고성이가 재빨리 대답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설명할게요. 일단 우진이 수술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 말해. 박진석 회장의 호통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나가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고성이는 움찔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의료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가 침대 옆으로 바짝 다가가더니 우진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우진아, 정신 차려봐. 무슨 수술이야? 형한테 좀 말해봐. 미국에서 언제 들어왔어? 우진은 힘없이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대답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숨을 쉬는 소리만 가늘게 들렸죠. 담당 간호사가 급히 우진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빨리 수술실로 가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박진석 회장 앞을 막아서며 끼어들었어요. 지금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수술 시간을 더 지체하면 정말 위험해요. 박진석 회장은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수술인지 말해보시오. 내 아들한테 대체 무슨 수술을 하는 거요? 의사가 차트를 들어 올리며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간이식 수술입니다. 공여자분이 대기 중이고요. 지금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식? 박진석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더니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박성재가 급히 아버지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잡았어요. 여기 앉으세요. 박진석 회장은 박성재의 부축을 뿌리치고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간이식? 우진이가 그렇게 심하게 아팠던 거야? 미국 유학은 뭐야? 거짓말이었어?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며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여보, 우진이가 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치료받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갑자기. 조용히?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나한테 유학 갔다고 거짓말한 거야? 간이식 수술을 해야 할 정도면 얼마나 오래 아팠던 거야? 박성재도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미국 간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완전히 속았잖아요. 우진이가 이렇게 아팠다는 걸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고성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늦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가야 해요. 1분 1초가 급합니다. 침대가 천천히 복도를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박진석 회장과 박성재가 황급히 그 뒤를 따라갔죠. 고성이도 뒤따라가려는데 박진석이 손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 내가 들어갈 테니까.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여보. 하지만 박진석 회장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로 걸어 들어가더니 의료진에게 다시 물었어요. 공여자가 누구요? 누가 우진이한테 간을 주는 건가요? 간호사가 난색을 표하며 답했습니다. 보호자 아니시면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 박진석이요. 저 환자 아버지라고요. 내 아들한테 누가 간을 주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소?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 씨입니다. 환자분의 쌍둥이 여동생이시고요. 뭐라고? 박성재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은호 후배가요? 은호 후배가 우진이 동생이었어요? 쌍둥이라고요? 박진석 회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우진이한테 쌍둥이가 있었어? 그것도 여동생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바로 그때 옆 준비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은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은호는 복도에서 박성재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부사장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성재도 당황한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 후배, 나도 놀랐어. 내가 우진이 동생이었다니. 은호는 더 당황했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나이 드신 남자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분은 누구세요? 박성재가 박진석 회장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우진이 아버지셔. 내 아버지야. 네. 은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재가 우진 오빠의 형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부사장님이 우진 오빠 형이셨어요? 저 몰랐어요. 박진석 회장이 천천히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지은호니? 내가 우진이 동생이라고? 예. 우진 오빠 쌍둥이 동생이에요. 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박성재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박성재도 복잡한 표정이었죠. 은호 후배, 그럼 지금 우진이한테 간을 주는 게 너야? 수술 받는 거야? 네, 부사장님. 제가 적합 판정받았어요. 박진석 회장은 은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게 떨리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진이를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박진석 회장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죠. 지은호 환자분, 지금 수술실로 가셔야 해요. 준비 다 됐습니다. 은호가 침대 쪽으로 이동하려는 바로 그 순간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뛰어왔습니다. 이지혁이었어요. 은호야. 이지혁은 숨을 헐떡이며 은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은호야, 괜찮아? 정말 수술 받는 거야? 지혁 선배, 네. 괜찮아요. 은호야, 위험하잖아. 정말 괜찮겠어? 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선배, 우진 오빠는 제 가족이에요. 제가 해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호가 천천히 침대에 올라타자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죠. 이지혁은 그 뒤를 따라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호야, 꼭 무사히 나와. 알았지? 약속해.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떨림을 이지혁은 똑똑히 봤습니다. 은호를 실은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고 우진도 옆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더니 수술 중이라는 표시가 떴어요. 복도에는 긴장감이 무겁게 깔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고성희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여보. 네. 우진이가 언제부터 아팠어? 미국 유학은 또 무슨 거짓말이야? 정확히 말해봐.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몇 달 전부터 아팠어요. 미국 유학은 우진이가 치료받는 동안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편하게. 몇 달.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몇 달 동안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거짓말까지 지어가면서. 대답 못해? 여보, 미안해요. 우진이가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해서 그냥. 거짓말. 박성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우진이가 그럴 애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간이식 수술을 숨긴다고요? 말이 돼요? 그리고 쌍둥이가 있었다는 것도 왜 숨긴 거예요? 25년 동안이나. 고성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당신 뭔가 더 숨기는 거 있지? 지금 당장 말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박진석 회장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거든요. 바로 그때 수술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복도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마자 박진석 회장이 고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설명해. 고성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여보, 일단 수술 끝나고. 지금 말하라고. 우진이한테 쌍둥이가 있었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박성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하지만 박진석 회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유학 갔다는 거 거짓말, 쌍둥이 있다는 것도 숨기고 도대체 뭘 더 숨긴 거야?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 남편한테 거짓말하는 게.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박영라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박영라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어요. 박진석과 박성재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빠, 오빠, 두 분은 어떻게 여기 계세요? 박성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영라야, 너 우진이 수술하는 거 알고 있었어? 네, 오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박진석 회장은 고성이를 쏘아봤습니다. 딸한테는 알렸으면서 남편한테는 숨긴 거야? 고성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영라가 몰래 알게 된 거예요. 박영라는 미안한 표정으로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박진석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만 몰랐네. 남편인 나만. 박성재가 박영라에게 물었습니다. 영라야, 우진이한테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박영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쌍둥이요? 우진 오빠한테?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사람이 우진이한테 간을 줬어. 박영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란은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앉아 우는 여자가 보였어요. 이지혁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라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저기 우진 오빠한테 간 주신 분 보호자분이세요? 정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은호 엄마예요. 박영란은 정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은호 씨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정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고아원에서 입양했어요. 25년 전에요. 박영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아원이라고요? 박영란은 천천히 고성이를 돌아봤습니다. 고성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영란은 일어나서 고성이에게 갔습니다. 엄마, 우진 오빠 동생 은호 씨만 왜 고아원에서 저분한테 입양이 된 거예요? 고성이가 박영란을 봤습니다. 영란야, 그건 엄마가 은호 씨를 고아원에 버린 거예요? 고성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란야, 그게 아니라 쌍둥이를 고아원에 버렸다는 거잖아요. 박진석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은호를 버렸어? 박성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설마.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너무 어려웠고. 닥쳐. 박진석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복도 전체가 울렸어요. 우진이는 왜 데려왔어? 왜 은호만 두고 온 거야?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진이가 중이염 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우진이만. 거짓말. 박영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명만 키울 생각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고성이가 소리쳤어요. 진짜 데리러 가려고 했어. 근데 그 사이에 입양이 돼버렸고. 박진석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입양됐으면 찾았어야지. 25년 동안 뭐 했어? 고성이는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친양자 입양이라 기록이 막혀서. 기록? 정말 찾고 싶었으면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결혼하고도 말 안 하셨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아버지가 날 떠날까봐. 떠나? 박진석 회장이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 보는 꼴 좀 봐. 이게 떠나는 것보다 나아.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영나가 엄마를 봤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딸을 버리고 25년 동안 찾지도 않고. 영나야, 넌 몰라. 그때 상황이. 몰라요. 변명하지 마세요. 박영나는 돌아서서 정순이에게 갔습니다. 이지혁은 여전히 정순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우리 엄마가.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은호를 만나게 해줘서 오히려 고마워요. 박진석 회장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쿵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25년이야, 25년. 그동안 은호는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고성이는 울기만 했습니다. 박성재가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일단 수술 끝나길 기다려요. 박진석 회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고성이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이지혁은 계속 정순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가 무사히 나오기만을 바랐죠. 박영란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고성이는 혼자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고성의 곁에 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우진이는요? 괜찮아요? 네, 상태 안정적입니다. 간 이식도 잘 됐고요. 지은호 씨도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순이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혁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호가 살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나왔습니다. 우진이 먼저였어요. 박진석 회장이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우진아, 아빠 여기 있어. 수술 잘 끝났어. 곧 은호를 실은 침대가 나왔습니다. 이지혁이 달려갔어요. 은호야, 나 지혁이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순이도 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엄마 여기 있어.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우진과 은호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이 그 뒤를 따라 회복실로 들어갔어요. 복도에는 고성이만 남았습니다. 고성이는 회복실 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고성이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회복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우진과 은호가 각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박진석 회장은 우진 곁에, 이지혁과 정순이는 은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우진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우진아. 정신 드니? 수술 잘 됐어요? 그래, 잘 됐어. 넌 이제 괜찮아. 우진은 옆 침대를 봤습니다. 은호가 누워 있었어요. 은호야, 고마워. 30분 후 은호도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은호야, 수술 잘 끝났어. 은호는 우진을 봤습니다. 우진도 은호를 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고성이가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여보, 우진이가. 박진석 회장이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내 집에서 나가. 고성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집 나가라고. 당장. 여보. 박진석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2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딸 버리고 그런 당신이랑 같은 집에서 못 살아.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발.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내가 쫓아낼 거야. 박성재가 놀라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성재야, 너도 들었잖아. 내 어머니가 뭘 했는지.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영나도 나왔어요. 아빠. 박진석 회장이 고성이를 봤습니다. 이혼 서류 변호사한테 맡길 거야. 각오해. 고성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 25년 동안 거짓말한 당신을. 박진석 회장은 돌아서서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고성이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박영나가 엄마를 봤어요. 엄마 일어나요. 영나야. 엄마, 이제 어떡할 거예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석 회장이 회복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 고성이가 없었어요. 박영나가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 엄마는 집에 갔어요. 그래. 아빠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박진석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25년 동안 날 속인 여자랑 어떻게 살아? 박영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그래도. 영나야, 내 엄마가 한 짓 생각해봐. 은호를 버리고 25년 동안 찾지도 않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용서할 수 있어? 박영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복실 안에서 우진이 박성재를 봤습니다. 형, 아빠랑 엄마 싸우는 소리 들렸어. 우진아, 아빠가 엄마한테 집 나가라고 했죠?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가 많이 화나셨어. 우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죠. 엄마가 25년 동안 거짓말했는데. 박진석 회장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네, 빨리요. 박영나가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 정말요? 그래. 결심했어. 박성재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성재야, 너도 어머니 편 들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됐어. 나는 이혼할 거야. 집에서 고성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영나였어요. 엄마. 영나야. 엄마 정말 나가실 거예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그러라고 하셨어. 나가야지. 엄마 어디로 가실 건데요? 모르겠어. 일단 호텔이라도. 박영나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고성이가 딸을 안았습니다. 영나야, 넌 잘못 없어. 다 엄마 잘못이야. 병원 회복실에서 우진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어요. 짐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진아, 엄마야. 수술 잘 회복되고 있니? 엄마가 정말 보고 싶구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핸드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시각 병원에서 우진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온 문자였어요. 우진은 문자를 읽고는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박성재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우진아, 어머니 문자니? 네, 형. 근데 읽고 싶지 않아요. 박진석 회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우진아, 좀 나아졌니? 네, 아빠. 많이 좋아졌어요. 우진이 책상 위 서류를 봤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 그거. 응. 이혼 서류야. 내일 변호사가 내 엄마한테 전달할 거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이가 호텔방에서 초인종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정장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고성희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박진석 회장님께서 보내신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이혼 협의서입니다. 검토하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고성희는 서류를 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는 은호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은호야, 집에 가서 푹 쉬어야 해. 무리하면 안 돼. 엄마,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았어요.
바로 그때 이지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호야, 오늘 퇴원하는 거야? 응, 선배.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 그래, 집에 가서 잘 쉬어. 절대 무리하지 말고. 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진 병실로 가서 인사를 했어요. 우진아, 나 오늘 퇴원해. 벌써? 빨리 나았네. 너도 빨리 나아서 퇴원해야 해. 응, 고마워 은호야. 정말 너 덕분에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쌍둥이 남매가 처음으로 앉는 순간이었어요. 은호가 정순이, 이지혁과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고 하는데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성이었습니다. 은호야. 은호가 돌아서서 고성이를 봤습니다. 자신을 버린 친엄마였어요. 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한테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정순이가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호야, 차 빨리 타자. 은호는 고성이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차에 탔습니다. 이지혁이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은호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그냥 미안하다고. 은호 엄마는 정순이 씨예요. 25년 동안 키운 사람이요. 이지혁은 차에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고성이는 주차장에 혼자 남아서 눈물만 흘렸어요. 박진석 회장이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고성애 씨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서류를 받아서 들여다봤습니다. 고성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 알았네. 박진석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병원에서 우진이 박영나를 보고 물었습니다. 영나야, 엄마는 어떻게 됐어? 오빠, 엄마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대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구나. 결국.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가 한 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박영나는 오빠를 꼭 안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영나야, 넌 잘못 없어. 하나도. 고성이가 호텔방에서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론가 가려는 모양이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는 기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양평으로 가주세요. 고성이는 양평에 있는 별장으로 갔습니다. 우진이 숨어있던 그 별장이었죠. 고성이는 텅 빈 별장에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고성이의 울음소리만 텅 빈 별장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36회 예상 줄거리가 끝났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네요. 박진석 회장과 이혼하게 됐고 우진이도 엄마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고성이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과연 다음 회에서는 고성이가 어떻게 될까요? 우진이는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쌍둥이 남매인 우진이와 은호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37회 예상 줄거리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